안녕하세요. 2018년 3월 25일 일요일 축담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담야담 야구 에디터 전우재입니다. 지난주에는 막 개막한 고교 축구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3월 말 또 4월로 접어드는 가운데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추어 축구 야구가 개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였죠. 대학 축구 유리그가 개막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대학 야구가 개막을 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고교 야구가 또 개막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축담 야담이 이제 하나하나 개막을 하는 종목별로 직관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이번 주 개막한 대학 축구 유리그 경기를 또 관람을 했고요. 아직 고교 야구는 개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종의 프리시즌 경기 대회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그런 좀 뭐 미리 리그에 앞서서 한 대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교야구 경기도 한번 직관을 해 봤는데요. 그 관련 얘기들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횡성에서 목동까지 엇갈린 직관 후기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볼 텐데 오늘 이 얘기 함께 나눌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네, 한 분씩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담야담에서 축구 에디터 맡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축담야담에서 야구 에디터를 맡고 있는 조국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잘 못 지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축담 야담이 이제 시작한 지 거의 한 3주 네. 차라고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왜 좀 힘드신가요? 좀? 네, 왜 잘 좀 지냈다고 선뜻 말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약간 축담야담 시작하고 나서 네. 가장 바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가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또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또 경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걸 좀 체크하고 관련된 콘텐츠를 좀 계획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좀 바쁜 피로감 그런 게 좀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말이 나온 김에 축담야담 근황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저희 명함이 일단 드디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네, 이거 명함. 네, 저희 네. 이렇게 나왔고요. 200장 정도 있죠, 우리 각자. 네. 뭐 금방 쓰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올해 금방 안에 쓰도록 많이 다녀야죠. 그럼요. 네,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올해 안에 한 번 더 쓸 수 있도록. 뽑나요? 올해가 올해라니요. 뭡니까, 이번 달, 정씨. 다음 달 그 정도로 다음 달? 끊으셔야죠. 그럼요. 2달 안에. 그럼요. 어우, 네, 정우 씨도 이것저것 다 뿌리고 다니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지인한테 뿌리지 마시고요. 네. 지인한테 안 풀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너무 안 뿌리지 마시고요. 적당히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담야담이 오늘 또 행사에 또 참여하지 않습니까? 원주에서 열리는 이른바 2018 10판이라는 행사에 오늘 참여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저희 둘은 참여를 하지 못했고 오늘 조국인 에디터께서 홀로 축담야담을 대표해서 참여해 주셨는데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강원도 원주의 원주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원주 청년들을 위한 청년마을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그 청년마을에서 2018년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청년마을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올해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지 그런 것들을 뭐 시민분들과 그다음에 청년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활동가로서 또 우리 축담야담을 대표해서 오늘 그 저기 어떤 저기 네, 제가 네네. 오늘 축담야담 대표로서 패널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패널 그렇죠. 그래서 저 포함해서 6분의 청년들과 함께 2018년 어떤 활동을 할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원주에서 활동한 어떤 청년들이 만든 단체들이 모여서 자기들 지금까지 이런 경로를 거쳐서 해왔고 앞으로 어떤 활동하겠다 약간 이런 거를 발표한 자리였는데 저희 셋도 어쨌든 작년부터 원주에서 뭔가 이런 청년들끼리 하는 활동에 어쨌든 뭐 재작년부터든 작년부터든 쭉 해왔었고 어쨌든 그 결과물로서 뭔가 축담야담이 나왔다는 뜻한 느낌의 느낌으로 오늘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 저희가 이제 오다가 여기 참가하신 분 만났는데 네. 우리 국인 에디터님이 축담야담 엄청난 홍보를 해주셨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저는 또 이제 3명 중에 1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그런 약간
그러면서도 축단마담을 어떻게든 더 많이 알려야겠다. 세 명 목까지. 네, 3명의 목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네, 모든 말에 모든 대답에 축담야담과 관련된 축담야담을 알리는데 상당한 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리고 사실 축담야담이 대외적인 활동으로는 처음 맞는 자리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우리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축담야담이 뭐야 아직까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도 좀 저의 노력이 그래도 빛을 본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은 드네요. 그래도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축담야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공공연히 좀 첫 선을 보이는 자리였는데 이렇게 또 국인 에디터님께서 아주 세 명 목까지 충실히 정말 열렬한 홍보를 해주셔서 저희 자화자찬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인 에디터님이 여기 남았다는 그 이제 국인 에디터님을 믿고 우리가 갔다 온 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국인 에디터님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길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국인 에디터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거 방송 전에 준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위해서 약간 이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너무 더듬었어. 이게 한 번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준비한 게 아닌데. 약간 생각했는데 머릿속에서 약간 깎여졌어. 이게 준비하면 그대로 말해야 된다 생각 때문에 약간 버벅거리는데 참.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남아서 열심히 한 사람으로서는 감사하네요. 네. 어쨌든 이 시판에도 우리가 참여를 해서 앞으로 원주든 뭐 어디가 됐든 간에 좀 우리의 활동을 좀 오프라인에서도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고요. 앞서 오프닝 초반에 우리 이번 주에 참 힘들었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교 축구와 이제 대학 축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그 경기가 미리 열리기 전에 경기 일정 같은 걸 우리가 좀 소개를 하고 경기가 끝나면은 그 경기 결과를 좀 정리해서 올리자라고 처음 계획을 했었는데 처음에도 물론 힘들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하다는 듯이 해야지라고 그냥 뭐 경기 일정 알리고 경기 결과 알리는 게 뭐 우리의 약간 기본적인 컨텐츠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들어서 이번 주에 열심히 하긴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좀 만만하게 본 거죠. 그쵸. 왜냐면 고교 팀과 대학 팀 수만 하더라도 거의 100 몇 개, 그렇죠. 신경 쓰기 너무 많아요. 180? 거의 150개 이상의 팀인데 그런 팀들을 이제 개막이 다가오고 모든 권역이 다 개막하면 그 모든 팀을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나. 고교 축구만 해도 사실 20권역이 넘고 뭐 대학 축구도 10권역이 넘는데 그거를 저희가 사실 일일이 다 일주일마다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저번 주에 사실 제대로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 침대에 누워본 게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뭐 이번 주도 사실은 내내 거의 뭐 밤을 새고 그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보여주고 싶은 이 사람들에게 콘텐츠는 더 사실 우리의 가치관이나 이런 걸 더 담은 콘텐츠인데 스코어보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기 일정 안내나 경기 결과 안내는 가장 기초적인 그냥 그 1차 정보를 그냥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쏟게 되면은 사실 축담야담 어떤 본연의 가치를 담은 그런 좀 콘텐츠 제작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실험 아닌 실험이었는데 이 경기 일정과 결과 안내가 좀 앞으로 좀 과감한 좀 변화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일단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는 올라온 걸 보셨겠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좀 저희가 좀 그걸 제작할 시간에 그죠. 더욱 풍성한 다른 콘텐츠를 한번 제작해 보는 거지. 우리는 맞습니다. 물론이고 축담야담 미래도 더 좋겠다. 일주일 만에 전격 결정. 실험을 하고 이제 더는 미련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애매하게 끝냈더라면 그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았겠죠. 이제는 아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차라리 그 시간에 만들자. 사실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했던 그 각 종목별 프리뷰 컨텐츠가 이번 주에 같이 준비했던 공통 컨텐츠잖아요. 근데 뭐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뭐 좀 부실했다라고도
그게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이겠지만 네. 네. 아무래도 일정표를 거의 일주일 내내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네.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음. 좀 더 잘 준비해서 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점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기로 한 이 결정이 저는 정말 단 한 톨의 아쉬움도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미련 없이 빠른 판단, 빠른 결정 필요했다. 결단. 네. 어쨌든 뭐 저희가 그거를 이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대신해서 다른 콘텐츠 좀 더 뭐 우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고 축담야담 전체적인 어떤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콘텐츠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방향을 생각을 해요. 일정표 같은 경우에는 각 그 홈페이지마다 사실 제공은 다 연맹이나 아니면 협회 홈페이지마다 제공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물론 잘 만들어서 2차 가공하여서 만든 콘텐츠를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향후에 링크를 공유를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예 뭐 이거를 알 수 없게끔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저희가 그 이외에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과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네, 아마 야구와 축구의 재미를 보여드릴 예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근데 네, 저희 이번에 사실 밤을 새면서 일정 올렸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봐주시지는 않으셨던 것도 잠깐 덧붙여 봅니다. 사실 네. 조금 아쉬웠어요. 속상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많이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요? 저는 많이 볼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그 우리가 그 평소에도 경기 결과나 이런 거 잘 올라와도 그렇게까지 막 열렬히 보진 제 습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교나 대학은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만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좀 아쉽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할 필요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다. 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제작품을 다른 데 솔직히 더 들였더라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더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걸로 좀 정리.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실험을 하면서 앞으로도 네, 좀 더 올바른 방향, 더 우리에게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는 좌충우돌을 네, 아직 진행합니다. 저희는 초반이니까요. 3주차 만에 네, 온 길보다 가야 할 길이 그럼요. 9만이나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네. 원래 초창기에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야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또 돌아보면서 이런 일도 있었다는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0판에서 국인 그 에디터님만 오늘 남게 된 홀로 남겨두고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열린 행사인데 10판이 공교롭게 또 오늘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는 바로 2018년 서울 특별시장기의 고등학교 야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와 이제 정호 에디터님이 함께 그 경기를 보러 갔죠. 네, 일정이 딱 맞아서 마침.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따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축구 에디터님이신데 네, 저 축구 에디터. 네, 오늘 야구를 보러 가셨고 또 잠시 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국인 에디터님은 야구 에디터님이신데 축구를 보러 네, 가죠. 축구를 또 보러 갔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엇갈린 직관이다. 해서 오늘은 엇갈린 직관 후기를 한번 네, 나눠볼까 합니다. 국인 에디터님을 많이 외롭게 했는데요, 저희가.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3명의 몫을 하느라. 네. 그리고 다른 청년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각자 동료들이 같이 와서 뭐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네,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괜히 더 약간 우리 멤버들이 보고 싶어지고 나는 왜 이곳에 혼자 있는가. 이따 없으니까 저희가 보고 싶었죠? 그럼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답니다. 여러분 두 분 뭐 저 원래 방송 전에 혼자 보셨나요? 네, 네, 한편의 네, 모노 드라마 같네요. 재밌네. 어쨌든 고교 야구를 보러 왔습니다. 네, 오늘 9시 첫 차를 타고. 네. 9시 6시 첫 차를- 첫 차예요. 9시 첫 차래요. 6시 첫 차.
네. 6시 첫 차를 타고 9시 경기를 네, 보러 네, 가셨죠. 정말 오늘 복잡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6시 첫 차를 처음 타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어우 왜요? 제가 눈을 감았거든요 차에서. 네. 눈을 맞아. 감고 떴는데 터미널이었어요. 아 맞아요. 서울 저희가 터미널. 어제 거의 1시간 좀 넘게 잤잖아요. 네. 그러니까 버스에서 거의 뭐 정우 씨. 버스에서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눈을 떴는데 내리라는 거예요. 저보고 출발 혹시 어. 출발 안 했나? 내가 무슨- 뭐가 이상이 있나? 차에 무슨 이상이 있나? 내렸는데 네, 서울이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냥 눈 잠깐 깜빡했는데 서울 시내버스가 보여요. 갑자기 원주 시내버스가 보여야 돼. 분명히 네. 나올 때는 네. 원주 시내버스였는데 네, 그러더니 불이 딱 켜지면서 이제 강남 터미널이다. 저는 사실 한 2시간 더 가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유. 더 자게. 참 이거. 그래서 저희 뭐 정호 씨랑 아침부터 저 차 타고 9시 경기 맞춰서 거의 9시 조금 넘어서 네. 도착을 했는데 네, 목동 야구장에서는 아침부터 아주 뭐 치열한 야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9시에 경기를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사실 저는 정말 해외 경기를 생중계로 보는 거 이외에는 9시 경기라는 건 스포츠 경기에서 거의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그렇죠. 같은데. 거의 네. 뭐 9시면 메이저리그 볼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시간으로. 9시면은 메이저리그가 한창 네. 하고 있어서 류현진 선발 경기 봐야지 하고 트는 게 9시인데 그래서 선수들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 뭐 시간대를 뭐 조절하겠지만은 이게 아무래도 9시, 뭐 11시 반, 뭐 2시 약간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한 경기장에서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짜느라 9시에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고교야구 대회들은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전국 대회들은. 아 그래요? 네, 청룡기나 이런 것도 결국 목동에서 다 해야 되니까 그 경기장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그 시간을 하는. 그래서 9시에 배정된 팀은 상당히 좀 이 추운 기온. 오늘도 사실 네. 목동 야구장 되게 쌀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날씨. 오늘 네. 너무 추웠어요. 이 코트 입고 갔는데 음. 코트 입고 간 걸 후회할 정도로 너무 춥더라고요. 진짜. 바람이 저희가 포수 뒤편 테이블석에 네. 앉았는데 뭐 밑으로 바람이 엄청 들어와요. 다리로 와. 혹시 목동 야구장에 아, 풍문으로만 들린다던 그 기류. 네, 그 기류. 제트 기류가 역시나 네. 입증이 된 건가요? 그 제트기류가 임상 실험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 제트기류가 이 경기장에서 이제 그 외야 쪽으로 불어야 되는데 우리 쪽으로 부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홈런은 안 나오는데 우리는 추워.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고교 야구 경기를 참 처음 보러 간 거였는데 사실 저는 이게 유료인지 무료인지가 좀 헷갈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청룡기나 이런 건 유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울특별시장기는 사실 그렇게 정식 대회는 아닌데 정식 전국 대회는 어떻게 보면 좀 이벤트성 대회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니면 또 지역 대회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서울 번역에서 한 프리시즌 개념에 아니면은 완전히 이제 시즌이 끝나고 하든가 그런 개념인데 이것도 근데 똑같이 돈을 받더라고요. 네. 진짜요? 7,000원이었나? 7,000원. 7,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받네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고교 야구 청룡기 수준으로 받는 것 같아요. 전국 대회급으로. 원주 농구가 거의 그러니까 가장 싼 좌석이 한 8,000원 그 정도 하는 걸로 알았는데 네. 거의 그러니까 프로 경기에 비할 뭐 물론 종목은 다르지만 네. 아마 또 뭐 세 경기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뭐 하긴 가격이 네. 차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경기를 보러 들어왔어도 7,000원인가요? 네, 똑같이 돈은 내야 되는데 어쨌든 무조건 9시 경기인데요, 그러면. 9시 경기를 보러 가면 제일 좋은 좌석에 앉아서 어쨌든 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이렇게 내야석 하긴 목동은 외야석은 없으니까 근데 모든 전혀- 좌석이 전혀 제한이 없어요. 모두가 그런가요? 다 개방돼 자율석이에요, 있어서 자율석. 어디를 앉아도 되고 그냥 선점하면 끝인데 뭐 어차피 들어가면은 일단 테이블석 위주로 이렇게 일단은 스카우트 분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더라고요. 스피드건이랑 카메라를 딱 하나씩 자리 옆에다 다 딱딱딱 해놓고 그리고 이제 덕아웃별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저 2층에서 보고 있어요. 네. 2층. 그럼 이제 일반 팬들은 1층에 이제 스카우트 옆에서 테이블에서 같이 보거나 좀 그냥 그렇군요. 뭐 1루 쪽, 3루 쪽에서 맘 편히 보는 그런 식이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맘대로 그냥 앉을 수 있어서. 혹시 어디서 관람하셨나요? 저희는 이제 포수 뒤편이었는데 약간 오른쪽 1루 덕아웃 쪽에 가까운 그쪽에서 관람했는데 제일 잘 보이더라고요. 그쪽에서 보니까. 잘 보였어요. 근데 테이블석에 처음 앉아봤는데 그 자리가 원래 그 프로 경기에서 보면은 한 5만 원, 6만 원대 자리라고 제일 하더라고요. 좋은 자리니까. 목동 경기장은 제가 알기로는 테이블석은 더 비쌌던 걸로 아는데 목동 워낙 네. 비싸기로 목동은 워낙 유명했으니까. 비싸기로 좀 네. 유명했었거든요. 매년 올리기로. 근데 7,000원 주고 5, 테이블석에 6만 원짜리 자리에 거기 앉아서 원래 연예인들이 시구하고 보는 좌석이에요. 맞아요. 뭐 박보영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보는 거는 봤지만 제가 직접 앉아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진짜 자리는 진짜 좋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수 DP 언제 앉아보겠느냐. 이것 또한 고교야구의 매력인가. 그죠, 마음대로 앉을 수 매력일 수 있다는 있죠. 것을.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테이블석이 텅텅 비어 있어서 맘대로 보고 그랬는데 저는 유료인 게 차라리 좋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무료였다면은 그러니까 경기가 딱 이게 뭔가 좀 체계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딱 책임감 있는 뭔가 좀 관람?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무료면은 우리가 약간 좀 느슨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경기 같은 거를 좀 뭔가 좀 그냥 보다가 뭐 나가버리거나 약간 뭐 관중 왔다 문화 갔다 같은 하거나, 네,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유료가 되니까 돈이 아까워서라도 뭐 그런 마음도 있죠. 가장 원초적으로는 돈이 아까워서 세 경기 끝까지 보자 웬만하면. 그리고 약간 좀 더 집중을 하게 된다 그래야 되나? 이게 그래도 내가 어쨌든 고객이라고 어쨌든 내 팬으로서 관객. 정당한 그쵸, 네. 정당한 네, 지불을 하고 네. 봤으니까 그만큼 나도 즐겨야겠다라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심리 같은 거를. 그래서 저는 유료 정책을 한 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막 이따가 아마 대학 축구와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저는 고교야구 유료 정책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런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연 같은 거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완전 무료 공연보다도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그러니까 관객들이 일정 비용 지불하고 보는 공연이 훨씬 더 집중도가 높고 훨씬 더 관객 참여율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무료이면은 정말 말씀하셨듯이 그냥 네. 뭐 왔다 갔다 하거나 내가 뭐 굳이 이거를 집중해서 보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뭐 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셨듯이 원초적으로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 때문이라도 거기 그 공연이라든지 뭐 경기 이런 거에 더 집중한다는 통계를 봤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확실히 이렇게 유료 그 경기인 게 더 나아가서는 그 향후의 고교야구의 본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보면서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정우 씨랑 같이 가면서 유료야 막 무료야 했는데 유료야 유료야. 이거 뭐야? 당황했어요. 처음에 딱 그 매표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유료인가 보다. 그럼 한 4,000원? 5,000원 정도 하겠다 그랬는데 7,000원이라는 걸 거기서 두 번 놀랐죠. 근데 이제 또 들어가서 놀란 점이 있었는데 이게 유료 경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 팬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제 스카우터 분들을 제외하고도 이분들이 막 대포 카메라를 들고 와서 찍는 팬분들이 은근히 많았고 그다음에 그냥 뭐 들어와서 앉아 계시는 학부모, 그러니까 저희가 고교 축구나 이제 뭐 대학 축구 보러 가셨지만 이제 그런 거 보면 학부모들이 대부분의 관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 고교 야구는 약간 일반 팬분들도 맞아요. 즐길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팬분들이 와서 프로야구를 말 그대로 보듯이 그냥 환호하고 어디 특정 팬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막 점수 나면 환호를 하시고 막 서로 막 되게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됐고 그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인터넷에서 블로그나 이런 데 고교하고 사진을 막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마 그쵸. 그런 분들이 아마 이런 분들이 아니실까 오늘 우리가 본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좀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약간 선수들 지나간 자리를 이렇게 뭐 학부모님들 물론 이렇게 도열해서 막 박수 쳐주고 이러죠. 일반 팬분들도 약간 뭔가 이렇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런가요? 약간 이런 장면도 보였던 거 보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그 서울특별시장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일반 팬이 있다는 거는 뭐 청년기나 이런 경우는 확실히 더 많겠구나 일반 팬분들이 보러 오는 경우가. 그래서 약간은 확실히 고교야구를 즐겨오는 팬층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를 좀 느끼게 했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구분이 됐어요. 스카우트, 학부모, 일반 팬 약간 이렇게 딱 층위가 구분되는 좌석 앉은 것도 그렇고.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기쁜 소식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아마 그 자체로 즐기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1화 때부터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더 많이 확산이 되고 더 많이 보여진다면은 정말 우리가 그냥 약간 막연하게 꿈꾼 것만 같았던 그런 아마 그 자체 고교야구 그 자체를 즐기는 팬층이 더 늘어나면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확실히 그런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나 이런 것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좀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이 가능성? 있던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근데 경기 자체도 사실 재밌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서울 권역 같은 경우는 올해는 서울 권역보다는 좀 영남권이나 충북권이 좀 강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어서 서울 권역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기대? 이런 네. 고교 팬들의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 오늘 어쨌든 승부 자체는 굉장히 좀 한 점 차의 명승부도 많이 나오고 경기 자체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축구 에디터로서 어떻게 보셨나요? 평소에 야구를 극도로 싫어하시기로 유명한데 네. 아유 뭐또 극도로 싫어한다래요. 저는 야구를 싫어하지 않아요. 네. 네, 좋아하지 않을 뿐이죠. 아, 네, 네. 싫어하진 않는데 그래서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네. 이제 축구는 정해진 90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야구는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약간 후반에 갈수록 루즈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프로 경기를 가서 보더라도. 근데 근데 오늘 경기는 약간 전반에는 조금 제가 뭐 잠도 못 자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졸려서 집중을 못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후반에 이제 약간 커피와의 카페인의 도움을 받고 난 다음부터 저의 매점 효과가 아닌가요? 네, 제가 매점에 갔다 온 효과. 아무튼 그 효과를 받아서 그런지 이제 경기가 약간 박진감 있게 흘러가서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확실히 프로보다 저는 오히려 더 재밌었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게 뭐 아마추어 축구 야구가 다 그렇지만은 더가웃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감독들 막 소리도 들리고 심판들 소리도 다 들리고. 그러니까 막 서로 막 거의 막 서로 막 이런 환호하고 막 무슨 뭐 거의 익룡 소리를 내고 막 이런 거가 다 그쵸. 들리니까 되게 현장감이 더 살아났던. 되게 사실 응원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오히려 더 좀 박진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게 있지만 오히려 더 생생하다 그래야 되나? 뒤에서 학부모님들도 와 그렇지 됐어 막 이런 게 오히려 더 생생함을 줬던. 날 것 그대로의 날 것 그대로. 정말 생생했고. 현장의 그 열기. 네. 정말 어느 특정 팀을 응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된 경기. 어느 팀 뭐 이번에 점수 낼까 약간 이렇게 정말 원초적인 그냥 재미를 맛볼 수가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라인업을 제가 그 신일고와 배명고 경기를 별로 크게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첫 경기였던 오늘 그 신일고 배명고도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했고 오늘 그 두 번째 경기였던 덕수고와 경기고도 상당히 명승부. 뭐 덕수와 경기고는 사실 오늘 주목을 좀 받았던 경기지만은 특히 신일고 배명고는 좀 신일고가 그래도 좀 좋은 선수들 물론 제가 경기 결과 말씀드리는가 이 경기는 TV 중계도 되지 않았고 공식 기록도 어디 공개가 잘 안 되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지역 경기고 기사 한 줄 안 올라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말하는 게 그냥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신일고 하면 사실 올해 주목받는 선수는 3, 4번을 맡고 있는 오늘 문보경 선수와 김도환 선수인데 이 두 선수 상당히 잘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있는 신일고가 유리하지 않겠냐. 배명건 사실 이렇다 할 타자가 없거든요. 올해 주목받는. 그런데 신일고 초반에 그래서 3점 땄단 말이죠. 역시 네. 타선의 신일고다. 보니까 1회에 3점을 냈네요. 그런데 배명고가 엄청나게 따라붙었습니다 후반에. 그래가지고 5대4로 끝나는. 네, 상당히. 네. 그 신일고가 급기야 8회에는 백민영을 꺼내들었단 말이죠. 최고 에이스인 신일고에. 이 선수가 마무리를 그나마 꾸역꾸역 해준 덕에 배명고의 추격 8회에 뿌리치고 승리했던 다른 재밌었던 에이스들을 모두 볼 수 있었던. 배명고가 그래도 한 점 한 점 잘 알차게 쫓아갔네요. 예, 네. 배명고가 상당히 타선에 응집력이 있더라고요. 특히 하위 타선 쪽에서 굉장히 좀 분전해줬던 의외로. 그래서 근데 어쨌든 신일고의 이 문보경 선수 또 김도환 선수 특히 고교 2위 포수인데 이 선수가 수비력도 상당히 좋고 도루나 이런 걸 견제하는 능력도 상당히 오늘 수비가 좋은 모습 보여줬고 백민영 선수 역시 9위 오늘 상당히 좋았다. 기대감을 높였던 오늘 에이스들의 경기. 이 신일과 배명고는 에이스들이 어쨌든 제 몫을 하는 가운데서도 재밌는 경기가 나왔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요. 배명고에서는 네. 어떤 선수가 좀 인상 깊었나요? 사실 배명고 같은 경우는 고루고루 좀 잘했는데 이상하게 왜 이름이 이규민 선수가 기억에 나올까요? 정우씨. 이규민 선수요? 네. 아까 저는 이규민 선수보다 네네. 이 김혜성 선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김혜성 선수 4번 타자인데 약간 덩치가 누가 봐도 나 4번 타자다. 4번 타자 1루수. 나 누가 봐도 겉보다. 누가 봐도 거포다 이러고 딱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딱 나와가지고 거의 막 나 지금 거의 홈런 넘긴다. 넘긴다. 나 지금 박병을 빙의했다. 넘긴다 맞아. 이러는데 약간 아쉬웠어요. 이 선수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수비에서도 네. 좀 아쉬움이 있었죠. 네, 수비에서도 아마 조금 잭과 아쉬웠어요. 공도 네. 몇 번 뒤로 빠졌던 걸로 실책이 네.
배명고가 좀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김혜성 선수도 그 실제 좀 네. 뭔가 좀 베이스 커버 좀 호흡 잘 안 맞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이규민 선수는 저희가 관전 가면 항상 Q자 들어가는 선수들이 네. 이름이 많이 불리는데 이규민 선수도 뭔가 이름이 확 들리는 것 같아서 이게 그래서 기억이 나서. Q가 이게 뇌리에 잘 박히는 그러니까요. 단어인 것 같아요. 약간 이규민 선수한테 딱 들린 것 같거든요. 이규민 뭐 화이팅 뭐 이런 게 들린 것 같아서. 네. 저희 그 지난번 고교축구 때 학규 선수 그렇죠. 학교 선수. 학규. 학규 네, 뭐 Q자가 어쨌든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좀 그랬고요. 또 김영민 선수 중견수의 배명고 8번 이 선수도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장타를 좀 많이 보여줬다. 하위 타선이 어쨌든 좀 분전해줬어요. 찬스에서 배명고가 김혜성 선수가 좀 더 해줬더라면 뭐 이런 중심 타선이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가 좀 더 박병호와 네. 박병호의 빙이 됐다면 좀 더 그렇죠. 사실은 배명고가 등록 선수가 저희가 콘텐츠 이번에 리뷰에도 올라갔지만은 등록 선수가 74명인가요? 가장 많거든요. 네. 74명이면은 단순 계산을 했을 때 9명이 뛴다고 했을 때는 8팀 이상이나 라인업을 8개 만들 수 있는 그 그냥 1학, 그 리그를 할 수 있네요. 그렇죠. 1학년만 30명이 넘어가니까 사실 팀이 굉장히 규모가 큰 팀인데 올해 그렇게 전력이 아직 특출난 선수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상당히 어쨌든 좀 올해는 좀 배명고가 그렇게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할. 근데 전통적으로 좀 원래 선수단이 규모가 큰가요? 아니면 올해 좀 유독 많이 뽑은 건가요? 올해 좀 커진 것 같기도 해요. 전통적으로 한 40명, 50명 선이었는데 올해가 70명 된 거는 이게 자사고나 이런 특목고들은 이게 제한을 받거든요. 체육 선수를 뽑을 때 가령 뭐 대표적으로는 제 생각이 나지만 어쨌든 서울권에서 네네. 몇몇 대학이 이렇게 전환이 돼 버리면서 선수 수급 제한이 걸린 대학들이 이거에 생겼어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팀으로 몰리는 거죠. 근데 배명고나 신일고는 명문이니까 어쨌든 그렇죠. 전통에 이름이 전통이 그쪽으로 있죠. 어쨌든 보내버리는 거예요. 일단 명문으로 어쨌든 대학이나 이런 데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그쵸. 이런 팀들에 가면은 사실은 이 팀은 주전으로 뛰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 프로 가기보다. 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겠네요. 이게 엄청 해가 치열하죠. 거듭될수록 지금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온 선수들은 네. 정말 치열하게 주전 경쟁을 해야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경기 뛸 기회도 얻기가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배명고가 과연 이 많은 선수 가운데서 옥석을 제대로 가릴 수 있느냐 이거에 감독의 역량이 달려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뒤이은 경기는 주목을 좀 받았던 경기였습니다. 덕수고와 경기고의 경기는 덕수고는 작년까지 거의 패왕이었고 천왕이었고 거의 그러니까 군림했죠. 고교에서 거의 뭐 덕수고는 최고의 팀으로 군림을 했던 팀이고 경기고는 올해 다크호스로 좀 꼽히는 그런 팀이었는데 덕수고 하면 역시 김주승 선수 우익수를 보고 있는 3번 타자 이 선수가 가장 타격에서는 돋보이는 선수였는데 역시 오늘 이름값에 걸맞는 물론 삼진도 몇 번 당했습니다만 그래도 안타를 한 2개는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선수 굉장히 좀 잘해졌고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박승규, 허관휘 이 3, 4번에 특히 허관휘 선수는 주장을 맡고 있는 포수인데 수비력도 뛰어난 어떤 고교 두세 손가락 안에 드는 포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확실히 근데 네. 그 고교는 대학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 4번 타자를 치는 포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은근. 확실히 좀 주장을 보기도 하고 또 그런 타자들이 한 방이 있고. 그쵸. 네. 네. 약간 옛날에 그 슈퍼스타 감성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이혁재 씨가 연기하는 그 금광옥이라는 타자가 그런 역할인데 혹시 아무도 안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아는데, 네. 그래서 상상하고 있었어요. 약간 네. 그 장면을. 네. 그 포스가 약간 포스인데 한 방 있는 거에 어떤 그쵸. 전형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 경기도 사실 경기고가 초반 2점을 내서 올해 덕수고가 2학년 선수 위주로 구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잘했던 선수들이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올해 과연 전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관건이었는데 1회부터 2실점하고 이래서 역시 힘든가 했는데 덕수고 역시 저력을 보여주면서 경기고의 막판 추격도 뿌리치고 이겼는데 좋은 투수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경기고는 사실 에이스 박주성 선수가 좀 추가 실점 많이 막아줬어야 되는데 고교 탑 5 안에 든다는 그 구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도 있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오늘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덕수고 에이스 김주승 선수는 잘 막아줬는데 거의 3Q 삼진 아니었습니까? 네. 그 뒤에 타선들한테 좀 많이 맞아서 맞아요. 네. 주력 타자는 잘 막아내면서 그래가지고 좀 점수를 많이 내주더라고요. 프로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좀 에이스 타자는 잘 막으면서 하위 타선에 타선에서 고전하는 그런 거 좀 오늘 몸이 좀 덜 풀리지 않았나. 경기고 에이스 꺼내 들었는데도 됐고 덕수고 주목받은 선수 역시 이 장재영 선수 경기를 오늘 마무리했던
이 선수가 이제 넥센 장정석 감독의 아들인데 1학년 선수란 말이죠.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 중학교에서 뛰었던. 근데 이 선수가 거의 140kg 초중반 때 1학년임에 불구하고 오늘 구위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엄청 오늘 같은 빠르더라고요. 날씨에 140대가 나왔다는 거는 물론 오늘 스피드건은 없었기 때문에 짐작인가요? 짐작. 근데 기록을 140km 초반에 찍는 선수로 알려져 있어요. 1학년인데도. 네. 근데 오늘 구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타자들이 거의 뭐 치지 못했죠. 지금 이 오늘 제 마지막으로 찍어온 사진 보시면은 장재영 선수가 스트라이크 26개, 볼 18개, 탈삼진 2개인데 굉장히 좋은 기록입니다. 오늘 경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교학은 일단 스트라이크 볼보다 많으면은 잘 던진다 볼 수 있거든요. 네. 일단은 제구력이 뛰어난 선수군요. 비율이 1대1만 돼도 제구가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데 26대 18이면은 굉장히 잘 던졌다. 거의 매덕스네요. 매덕스. 정말 탁월한 오늘 구위와 제구를 보여줬던 역시 오늘 장정석 감독도 개막 첫 승에서 흐뭇했을 텐데 아들의 활약까지 더해서 아들도 이렇게 약간 다른 투수들은 스트라이크를 잡을 때도 이제 약간 자기의 이런 제구력으로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장재영 선수는 그 타자들이 볼 속도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트 타이밍이 너무 늦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배트를 휘둘러서 스트라이크를 잡는 느낌? 거의 한가운데 던져도 못 칠 것 같다. 못 쳐요. 거기다 하이 패스트볼 던져버리니까 그냥 속수 우책이었다. 막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그 타자들이. 야. 너무 빠르다. 역시 덕수고의 미래를 짊어질 에이스다라는 게 1학년부터 올해 전국대회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1학년인데도. 이렇게 되면 덕수고가 의외로 또 네. 문제는 뭐 타선이긴 합니다만 덕수고는 공격적으로. 그렇죠. 그래도 올해 장단 11안타를 뽑아내면서 좀 선전을 했던 그런 팀이었고요. 일단 인상적이었던 거는 경기고의 막판 추격이긴 했는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오늘 하나 나왔는데 8회에 정말 경기고가 따라 붙는 분위기에서 느닷없는 홈스틸이 갑자기 홈스틸이요? 만루를 채우고 말루에서 홈스틸을 했어요. 네, 말루 상황이었네. 근데 말루 홈스틸 했어요. 상황. 홈스틸이 나왔는데 이 장재원 선수였어요. 근데 투수도. 근데 네. 홈스틸 할 것 같았어요. 제가 뭔가 볼 때. 왜냐면은 리드가 너무 길었어요. 거의 반 이상을 나와요. 거의 홈에 왔어 이미 던지는 순간에는. 장재영 선수가 좌완인가요? 우완인데 네. 오늘 투구 폼이 엄청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선수가 굉장히 힘을 다해서 네. 투구를 특히 말루니까 어차피 그쵸, 막아야 되는데. 되니까. 근데 제가 3루자를 계속 보는데 리드가 너무 기니까 진짜 들어올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여차하면은. 그래서 보니까 막 이런 제스처를 막 슬라이딩 하는 제스처를 막 네네. 코치를 보면서 막 네네. 왜 이래요? 그러니까 그럼 거의 대놓고 알려주는 네, 거 그런데 아닌가요? 코치가 막 이렇게 기승말로 몰라 해요. 서로 주고받아요. 네. 근데 리드가 계속 길다 하다가 이제 뛸 것 같은데 정호 씨가 그때 그랬잖아요. 지금 아니면 못 뛰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때 뛰는 거. 거기에 뛰어요. 그러더니 홈으로 들어왔는데 볼 땐 아웃 타임이었어요 사실. 근데 정확히 뭐 공을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세이브이 나와가지고 네. 정말 극적이게 홈스를 했는데 투수가 왜 견제를 한 번도 안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네. 근데 좀 1학년이다 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맞아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다음 이닝 되니까 이 선수가 1루에 주자가 나가니까 견제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견제 능력이 있는 투수 같았어요. 굉장히 주자를 잘 묶어뒀기 때문에 앞으로 뭐 더 한다면 이런 홈스틸 2번 당하진 않을 것 같은. 어쨌든 경기고가 그런 진짜 보기 드문 장면을 보고 오셨네요. 그 홈스틸 발판으로 역전하는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계속 말루였고. 계속 말루 상황을 계속 만들었거든요. 홈스타일 이후에도. 하지만 경기에서 저력이 아무래도 멈춰버린 뒷심이 거기까지였다. 사실 9회 막판까지도 2사 주자 2루까지 가는 안타면 동점되는 그 상까지 갔지만 삼진으로 끝났나요? 그 9회 말에 대타를 엄청 냈잖아요. 맞아요. 대타를 엄청 냈는데 대타들이 힘을 못 쓰고 장재영에게 추풍 낙엽처럼 삼진을 당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힘이 느껴지는 공은 오히려 그냥 기존 타자들에게 그래도 경기 감각이 살아있는 타자들한테 그렇죠. 맡겨놓는 게 조금은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면은 뭐 어차피 가벼운 대회니까 그냥 경험 쌓아 그쵸, 장재영 공 좀 봐라 뭐 이런 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상치 않으니까 오히려 경험을 해라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성지고 대 장충고는 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 경기는 저희가 보질 못했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3시가 넘었어요. 이게 원래 진작 시작해서 2시 한 30분쯤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경기인데 3시가 넘어가 버려가지고 덕수고와 경기고의 경기가 후반이 타격전이 워낙 시간을 많이 끌어서. 네, 아시다시피 성지고는 올해 서울권에서 가장 등록 선수가 적은 팀이에요. 13명밖에 등록이 안 된 팀이기 때문에 딱 보기에도 배명고랑 비교하면 진짜 선수가 없어서 참 어려운 팀이다. 약간 그런 뭐
어쨌든 장충고는 뭐 또 올해 강호로 좀 꼽히는 다크호스 꼽힌 팀인데 역시 그 박민석 선수 유격수 올해 고교 유격수 탑 1위로 꼽히는 거의 4대 유격수의 선두주자로 꼽히는데 스카우트들이 이 박민석이 몸을 푸니까 일제히 카메라를 거기다 고정시켜버리는 정말 올해 박민석이 하나 보러 왔다 네, 오늘. 박민석 뽑으려고 진짜 덕수호 경기고 때는 약간 스카우터들이 이렇게 약간 흩어져 있었어요. 그냥 각자 자기네 구단에서 보러 온 선수들이 있었겠죠. 그쵸. 약간 흩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장충고가 몸을 풀기 시작하니까 다 한 군데로 모여서 쟤다 쟤 찍어라 막 박민석만 찍어라 거의 역시 모든 카메라가 다 박민석만 클로즈업하고 있어서 그러면 쭉, 박민석이 2차 지명에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아마 제가 볼 때 2차로 갈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해요. 1차는 서울권에서 1차 지명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야가 어려운 뭐 LG나 이런 쪽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NC 같은 경우 지금 유격수가 없기 때문에 2차로 넘어올 경우에 그런 지명 가능성이 어쨌든 최소한 상위 라운드는 무조건 지명될 1차든 네. 2차든 물론 올해 전국 대회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유격수 중에서는 가장 1위로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 유격수 중에서는 그런 거 확실히 올해 인기를 느꼈습니다. 오늘 잘하는 선수인 줄 알았는데 근데 못 봤습니다. 네, 경기는. 그래도 경기까지 보고 왔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어쨌든 몸을 풀면서도 그의 뭔가 이렇게 스타성을 뭐 아우라가 좀 느껴지는 약간 자기가 스타라는 걸 자기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요? 네, 약간 저만의 느낌일 수 있지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좀 그랬나요? 약간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제 저 선수가 유명한 선수인 거를 딱 이제 눈치채고 카메라를 들었죠. 들고 카메라를 찍는데 몸을 풀 때 약간 부분 동작으로 이렇게 몸을 풀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잘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약간 카메라를 의식하는 듯 안 하는 듯. 그게 중요하죠. 사실 스타에게 의식 안 해도 문제지만 너무 의식하는 걸 티나면은 맞아요. 그래서 약간 스타성이 준비된 스타네요. 스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우리가 늘 고교 4대 유격수 얘기하지만은 그 중에서 사실 그렇게 막 실질적으로 전부 다 막 성공하지 않잖아요. 프로 가서 막 엄청 돼서 뭐 이 선수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그렇게 좀 아우라를 스타성을 프로에서도 계속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각 팀의 에이스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어떤 선수가 좀 오늘 잘하겠다, 올해 잘해서 이 팀을 좀 좋은 성적을 이끌겠다 이런 걸 좀 찾아본 재미는 오늘 확실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 선수 잘하나 못하나 에이스라더니 좀 아쉽네. 약간 이 선수들은 뭐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잘한다. 올해 좀 잘할 것 같다. 좀 각 팀 전력도 좀 알 수 있었던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직접 보는 게 확실히 다르잖아요. 글로 볼 때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글로 볼 때는 그냥 사실 나의 경험이 아니니까 그냥 뭐 그렇겠구나 하는데 직접 보면 확실히 그게 더 많이 뇌리에도 남고 내가 직접 확인해와서 그 선수를 계속 눈여겨 볼 수 있다는 점도 좀 인상 깊고 사실 그리고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접하지 못했던 그렇지만 좀 눈에 띄었던 선수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물론 저는 못 갔지만 야구 에디터로서 뭐 정우 씨가 저 대신 봐주셨으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많이 저에게 주시죠. 저에게 있는 이 서로 기억과 지식을 공유하시죠. 저희 클라우드에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서로의 기억을 서로의 경험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해서 왜냐면 저희가 엇갈린 이 직관 축구랑 야구가 엇갈렸던 근데 좀 좋았던 거는 오늘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광판이 되게 표기가 빨리빨리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야구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사실 서울특별시장기라고 해서 저는 전광판을 좀 대충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는데 목동이 전광판을 좀 교체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죠. 저도 굉장히 잘 보이고 일단 큼직하게 굉장히 교체 피드백이 빠릅니다. 심판이 이제 막 외쳐자 막 45번 막 교체 막 이러면은 바로 떠요. 거의 뭐 예고해놓은 것처럼 자막을 준비해놓은 것처럼 바로 떠요. 그래서 피드백이 진짜 빠르다. 그러니까 관중들이 바로바로 보고 바뀌었다. 진짜 프로 보듯이 그냥 바로 할 수 있어. 저는 전광판을 끌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심지어 이게 인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기록원만 있고. 그게 또 전력이 들기 때문에 보는 재미를 좀 더 더해줬던 기록 같은 것도 다 보이니까 오늘 어떤 기록이 있었는지 안타 보였고 뭐 이런 거. 다만 아쉬웠던 거는
네, 이 스피드건도 좀 오늘 나왔으면 아, 그렇죠. 구속이 몇인지를 모르겠어. 제가 뭐 스카우트한테 좀 물어볼까도 생각했는데 네, 바빠. 저희가 몇 번 이제 안면을 트면은 그렇죠. 네. 뭐 정우 씨뭐 사자고 그러다 스피드건을 얼마야 이러면서 얼마인지 궁금하지 네. 않으세요? 근데 뭐 한 2, 30만 원이면 사지 않을까요? 좋은 건 뭐 또 비싸겠죠. 네네. 근데 이게 눈 피드건으로 측정을 했는데 사실 이 사람 눈이라는 게 거기서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130과 150을 구분하기는 그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눈 피드건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포수 미트 소리 크면 공 좋네 이러고. 묵직한데 네. 묵직하다 가볍다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저희는. 뭐, 좀 그쵸, 느리다 싶으면 온갖 변화도 다 나옵니다. 저 커브야, 슬라이더야, 체인지업이야 다 나옵니다. 네. 너클볼까지 얘기했어요. 너클볼. 너클볼이야 저거 너클볼이야. 이야 너클볼. 그건 거의 알이랑 볼 아닌가요, 그냥? 정말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못 갔지만은 우재 씨가 찍어온 사진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 경기가 그래도 뭐 초반에 점수에 이렇게 냈고 뭐 후반 갈수록 어디가 점수를 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재영 선수가 뭐 투구수 몇 개, 뭐 스트라이크 볼 사실 야구는 이런 세세한 기록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그럼 그런 거에 있어서 확실히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는 그 진짜 7,000원을 주고도 내가 정말 경기 잘 봤다라고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좀 오늘 인상적이었던 거는 전광판이 어쨌든 많이 도움이 됐다 팬들에게도 그런 거였고 TMI를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사실 그 목동 야구장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제가 간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목동 야구장에 화장실이 별로 없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그래도 프로 경기를 제가 했던 오늘 곳인데 그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정우 씨가 한순간 말을 잃었어요. 갑자기 한 세 정거장 남았는데 우재 씨가 갑자기 얼굴빛이 하얘지면서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TMI네요. 터미널에서 먹은 우동이 내 발목을 잡을 줄이야. 저한테 말을 걸지 말라고 하고 점점 말 걸지 마. 점점 자기를 자극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버텨보려고 했는데 정우 씨가 목동까지 가자. 목동 야구장에 가자 진짜. 너 잠실 야구장을 가보지 않았느냐? 야구장 화장실이라는 게 잠실이 그런데 목동은 오죽하겠냐 이러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구장. 정말 안 된다 이러면서 꾸역꾸역 제가 어떻게든 지하철 안색을 하려는데 가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야구장이. 시설은 어떤가요? 좋아요. 그 진짜 깨끗하고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래요? 왜 그러냐 제가 매점을 찾으려고 경기장 한 바퀴 돌았는데 다 화장실이었어. 다 화장실 있고 진짜 엄청 많아요. 진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화장실 누가 민원을 넣어서 이거 동시에 수백 명이 이용해서 넣었을 것 같아요. 누가 민원을 넣어서 그래 옛다 화장실을 받아라. 그러니까 어떤 입구로 나가든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모든 입구에 다 화장실이 다 있어요. 너무 좋다. 거의 개인 화장실 아닌가요, 그 정도? 너무 좋았다. 저는 고척동에서도 이 정도 화장실 맞아요. 목동 장난 아니다. 제가 목동을 가봤거든요. 네. 제 기억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2층이었거든요, 저희가. 2층인데, 화장실. 제가 근데 3층도 갔는데 3층도 화장실이랑 흡연실도 있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매점 있던 곳도 화장실로 바꾼 거 아닐까요? 거기가 다 화장실이에요, 그냥. 그 벽 라인이 전부. 경기장 들어간 입구 정도면 거의 뭐 용품점, 뭐 아니면 온갖 공간을 다 화장실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근데 관리도 꽤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프로야구단이 없는데도 이게 서울시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건지, 이제 어쨌든. 프로에게 구장을 맡기는 것보다 시에게 맡겨야 더 쾌적해진다. 그렇죠. 그런가요? 동의하셨어요 지금. 무분별한 민영을 막는. 네, 아무튼 뭐. 근데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런 네, 것들. 제가 사실 이 팬들은 사실 화장실에 좀 민감한 분들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청주 야구장 갔는데. 아이고야. 청주 야구장 정말 그 화장실 정말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일단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매번 일단 이닝 끝나고 엄두도 못 내요. 가장 결정적 순간에 가든가 해야 차라리 이게요. 득점 만루 때 네. 차라리 아무도 못 움직일 때 그때 아니면 거의 너무 그 시설도 어쨌든 협소하고 관리 자체도 좀 덜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뭐 더 좋아졌을지. 요즘 뭐 새로 생긴 구장들도 많기는 하고 뭐네. 그때 지금 화장실이 중요하구나. 옛날에 잠실도 참 화장실이 안 좋아서. 정말 안 좋았죠. 네, 요즘 많이 보수를 했지만. 보수를 해도 사실은 아무래도 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 새로 짓든가 어쨌든 네.
부수고. 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네, 들었던 뭐 것 같은데. 이제 잠실도 한 30년 넘었으니까. 네. 네. 오래됐죠, 네. 사실. 네. 어쨌든 오늘 좀 목동야구는 새로운 발견. 앞으로 자주 가도 되겠다. 재밌어요. 안심이었다. 근데 이래저래 뭐 유료로 내고 본 그 운영비로 쓰인다면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않은 네. 아주 좋은. 그런 운영 자금이 다 그 입장 수익이 다 그런 네, 운영 그 관리하는데 다 사용이 된다고 하면 네. 충분히 뭐 낼 수 있죠. 네. 그렇죠. 어쨌든 오늘 여러모로 재밌는 고교야구 직관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저도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다음 주면 결승을 하는데 혹시 근데 우주 씨 저랑 같이 가시기로는 했잖아요. 원래. 네, 다음 주에 네. 결승이 있으니까 그때 장충고의 박민석 또 볼 네. 수도 있고 아직 서울고 올해 우승 후보 중 하나의 서울고 전력도 볼 수 있는 다음 주 한번 어떤지 보고 함께 또 그 주에 팟캐스트 다음 주 네네. 팟캐스트 한번 얘기해보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교야구 현장 갔다 온 소감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대학 축구 광고 현장. 혹시 들어왔나요? 광고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저희 팟캐스트에 좀 더 네. 저희가 지금 순위권에서 지지했다 떨어졌다 지지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번 주는 좀 굳히기를 해야 그쵸. 좀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진짜 전하는 말씀. 팟빵의 다크호스. 팟빵의 다크호스. 신규 다크호스 되자 가자 하고 있는데 그 염원하면서 일단 우리의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축담야담 팟캐스트 오늘 3회 횡성에서 목동까지 엇갈린 직관 후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1부에서는 고교야구 현장 갔다 온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엔 대학 축구 직관 후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이제 국인 에디터가 함께 언제였습니까? 금요일이었죠. 바로 그러니까 네. 네, 금요일이었죠. 지금 녹음 시간으로는 어제, 네. 방송 시간으로는 그저께 갔다 왔는데 일단은 야구 에디터 둘이 여기서 둘이 축구 보고 오는데 재밌었다. 역시 축구도 재밌다. 그럼요. 그렇죠. 네. 축구도 재밌고 야구도 재밌고 네. 축담 야구도 재밌다. 정말 제일 재밌죠 축담 야담이. 그렇죠. 갑자기 그렇게 하네요. 어떻게 이어가야 되죠? 이런 거라도 해야죠. 저는 일단은 같은 경기장에서 했잖아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말했던 고교축구 횡성에서 네. 똑같이 대학 축구도 했는데 일단 첫째 의문, 왜 상지대와 상지영서대의 경기를 상지대 소재인 원주에서 안 하고 횡성에서 하느냐. 심지어 상지대에는 구장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멀쩡한 그 잔디 구장이 있는데 잘 조성한 구장 놔두고. 더 이해한 건 다음 주는 또 상지대에서 한다. 상지대는. 아니 그럴 거면 왜 상지더비는 그러니까요. 뻔히 상지대가 있는데 뭐 그런 정비가 덜 된 것도 아닐 텐데 하는 의문. 의문이네요. 어쨌든 횡성까지 가서 우리가 상지 가는 내내 의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상지 더비를 보고 왔습니다. 상지대와 상지영서대의 대결. 일단은 뭐 대학이 고교와 좀 어떻게 다를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던 것 같은데 약간 좀 확실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리면서 좀 분위기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차에서 내렸을 때 경기가 시작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그 관중의 열기라든지 그런 뭐 경기장의 분위기라든지 고교 축구 때는 좀 더 활기찼던 것 같은데 대학 축구 때는 내렸는데 약간은 분위기가 좀 다운된 듯한.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래도 고교 축구를 봤어서 그런진 몰라도 조금은 다운된 듯한. 그리고 그러면서 좀 추측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고교 축구는 주말에 경기를 토요일에 했었던 걸 봤고 유리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하는 경기를 보러 갔기 때문에 뭐 그런 오시는 분들 수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추측은 하긴 했는데. 그렇죠. 평일 3시 경기니까 그렇죠. 그게 좀 보기가 좀 힘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 하는 고교 축구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사실 그렇게 많이 오진 않으셨고 그쵸. 대부분이 뭐 선수단들이 그냥 자기들 경기 보는 선수단과 함께 보는 그런 느낌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 경기 수준이 좀 높았죠? 대학이 고교보다. 네. 그런 부분도 확실히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야구 에디터지만 그래도 저희도 뭐 축구를 좋아하고 그렇죠. 해외 축구도 곧잘 보고 맞습니다. 리버풀 화이팅. 네. 이렇게 리버풀 팬도 계시고 네. 거의 뭐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축구도 같이 좋아하는 입장에서 봤는데도 고교 축구와 비교했을 때 똑같은 구장에서 하니까 더 도드라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더 시끄러워요. 그런 것도 있죠. 관중 소리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이 더 시끄럽게 얘기를 합니다. 더 아주 뭐 고래 강하게 막. 네. 네. 그럼 진짜 프로나 이런 데는 오죽할까? 얼마나 얘기를 할까? 얼마나 얘기를 하나요, 정우 씨? 근데 사실 대학 팀 정도 되면은 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준프로 정도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죠. 예, 그 정도 어떤 레벨이면. 프로 경기에 네. 후반 45분 정도는 급하게 뛰어도 상관없을 정도의 레벨. 그렇죠. 프로에 진출하는 대학 선수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확실히 느껴졌던 게 저번 그 팟캐스트에서도 제가 정우 씨에게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 고교에서의 그런 뭐 지시나 오더와 그 프로 단계에서의 그런 선수들의 그런 지시나 오더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프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한 선수가 보통 그런 지시나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학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모든 선수들이 막 다 그렇게 괴성을 지른다기보다는 어떤 한 선수가 뭐 상지 영서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 키퍼 선수가 네, 키퍼는 어느 팀이든지 네, 유독 더 더 막 저는 감독님이 그냥 한 번 더 계신 줄 알았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공격할 때도 막 지시를 엄청 하고 그 왕년에 진짜 이윤재 골키퍼 보는 내 네. 앞까지 공이 오게 막 거의 이 정도 수준의 네. 감이 막 진짜 모든 선수와 라인을 다 통솔하고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서 거의 4실점 하니까 극대노한. 정말 4실점해서 극대노한 상황의 말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야, 처음부터 초반부터. 그랬어요. 초반부터? 7점 전부터? 계속 어. 했는데 이제 뭐 약간 커맨더형의 키퍼였네요. 그 약간 선수.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건 소리는 많이 지르더라. 경기 수준 같은 거는 전술적인 거는 확실히 고교보다도 더 높은 레벨을 또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전술 이해도나 그쵸, 이런 게 그 더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다양한 전술이 시도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영서대가 초반에 굉장히 버스를 세웠잖아요. 맨유처럼. 네. 시작하자마자 네, 맨유 시작하자마자는 잘 안 세워요. 그러니까 맨유와 같은 네. 그렇죠. 맨유의 거의 후반 25분 같은. 버스. 네. 근데 뭐 약팀이 강팀을 상대할 때 가장 좋은 전술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약팀 네. 맨유가 네, 약팀 맨유가 강호 리버풀 상대인데 즐겨 쓴 전략이긴 한데 그래서 누가 이겼죠? 네? 누가 이겼냐고요? 영서대가 그래서 네. 아유, 네. 두 분 여기서 아니, 저희 축담 야단에서 네, 영서대와 상지 영서대 경기에서 누가 이겼냐? 영서대와 상지 그거 물어본 거였어요. 경기. 네. 지난해 성적 사실 상지대가 그 두 경기 통합해서 9대0으로 승리를 했다면죠. 6대0, 3대0. 그만큼 상지 더비에서 뭐 상지대 거의 압도적인 전력이라서 올해는 좀 이게 좀 아무래도 수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영서대 초반부터 버스를 세웠지만 네, 저는 킥오프 했는데 선수들이 안 움직여서 맞아요. 네. 왜 저러지? 했는데 그러니까 상지대가 킥오프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게 전술이구나. 아주 그리고 촘촘하게 좀 쓰면서 네네. 그리고 그 상지대가 그러다 보니까 좀 허리 라인이 없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때 저희 전반 초반에는 그 상지 영서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수비적으로 나오고 그 수비와 공격 사이도 굉장히 좁게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지대가 중원 싸움이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네, 좌우 윙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돌파로 네. 빈틈을 만들 그걸 벌려놓기 네. 위해서 그 촘촘함을 그런 전략 썼는데 주요했죠 사실 보면 네.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초반부터 위협적인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네. 맞아 결국엔 득점 또다시 유리그에 의아한 점 첫 골이 터졌습니다. 저는 반칙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아니 업사이드나 아니면 역드물이거나 왜냐면은 네. 진짜 골이 들어갔는데 정말 말 그대로 좀 갑분싸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이런 정적이 흘렀어요. 그냥 이게 골을 넣었는데 그냥 아무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요 선수는. 좀 반칙인가? 그래서 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실점한데도 막 엄청 막 슬퍼하거나 막 그러죠. 그냥 뭐 흔한 하이파이브도 사실 잘 안 보였고 진짜 하이파이브도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그냥 돌아갔어요. 그냥 아니, 자기 진영으로. 그래서 이건 흡사 무슨 뭐 상지 더비의 예우인가? 맞아. 전통적인. 아니면 상지 영서대에서 편입한 선수라 아하. 자기 홈팀에 대한 친정팀 예우. 네. 아 저희도 뭔가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나 싶어서 뭐 그러니까 처음엔 진짜 그랬어요. 저희 막 같이 가서 우지 씨한테 뭐, 골이야 골? 뭐 이러면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예. 아니 그 골도 사실 좀 희한하더라고요. 엄청 그러니까 떼굴 뭐 접고 이렇게 나가다가, 넣었는데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접은 다음에 오른발 때린 게 떼굴떼굴떼굴해서 이제 뭐 거의 이윤재 골키퍼 같은 실점을 했는데 어쨌든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은 네. 이윤재가 와서 못 막았다 뭐 그 정도 슛이라는 뜻이죠. 네 어쨌든 그런 골이 들어갔는데 조금 어쨌든 의아했습니다. 왜 세림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가 그 고교 축구 첫 경기를 첫 골 그 주천구의 강렬한 세레머니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요. 역시 강원도 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네. 감자를 많이 찼더라고요 그 친구. 강한 세레머니를 봐서 그런지 네. 그 상시대 첫 골 장면은 저에게 도통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흐름이 계속 이어졌죠. 네네. 그런 식으로. 두 번째 골 때는 하이파이브 정도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때는 좀 저건 골이구나. 그거는 근데도 세레머니는 딱히 네. 안 하네. 네. 좀 멋있는 골이었죠. 좁은 공간에 상대 패스를 잘해서 뭐 세 번째 골은 코너킥, 뭐 네 번째 골도 골파 제끼고 들어가고 그런 식인데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약간 대부분. 특이하네요. 그냥 다른 유리그 경기를 봤을 때에는 그러진 않은데 그렇죠. 뭐 연세대 그 네. 누군가 하리즈만 선수, 하승훈 선수. 네. 특유의 세리머니 네. 뭐 그 선수만 봐도 뭐 세레모니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닌데 네. 왜 상지대는 안 했을까요? 근데 사실 조금은 그러니까 저희도 다른 경기를 보긴 해야겠지만 그 상지대 상지 영서대 경기 바로 옆 구장에서 또 저 가톨릭 관동대와 어딥니까? 네, 예. 이거 죄송하네요. 대- 갑자기 대학 축구 그 에디터님이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세경대학교네요. 세경대학교. 네네. 네. 마치 지금 처음 듣는 대학인 것처럼. 아니요, 자기와 알아요. 전혀 상관없는 네. 얘기라는 듯이. 아니요, 잘 알죠. 제가 가톨릭 건동대 주목하고 있는 다크호스로 뽑았기 때문에 아주 아니 세경대 기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가톨릭 관동대는 왜? 가톨릭 가는데 친구들 그래서 그 옆 구장에서 바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옆 구장에 골이 들어간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네. 0대0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네, 0대0으로 경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경기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4대0 경기였다고. 언제 내 골이 터졌나.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 이 강원 권역의 권역의 문화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학부모님들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다 사실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들만 있는 상황이니까 좀 경직되는 게 있는 거지 분위기적으로. 그럴 수도. 약간 연습 네네. 경기가 그러니까 이게 뭐 연습 경기처럼 뛴다는 게 아니라 연습 경기 때 세리면 안 하잖아요. 골 넣었다고. 딱히 하진 않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에서 안 하는 건가. 민망하니까 굳이 새삼스럽다 세리머니를 하기가. 그렇죠. 뭔가 그래도 내가 못 보던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관중이 좀 있어야 내가 세레머니를 해도 그게 좀 그쵸. 효과가 있는 거지. 뭐 하리지만이 그런 거 해도 그리지만처럼 이거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내가 감독님만 보고 있는데 상대편 감독하고 보고 있는데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안 하는 건지 어쨌든 좀 네, 여러모로 좀 그것도 좀 고교 축구라 비교했을 때 좀 신기하다 그럴까? 근데 대학 축구만의 뭐 특징이랄까? 그리고 대학 축구가 확실히 좀 더 이거는 뭐 상지 더비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거칠더라고요. 이 경기 진짜 자체는 엄청 거칠더라고요. 전반에만 2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네. 그리고 후반에도 뭐 한 2명 정도가 더 부상으로 경기에서 빠지게 되는 거의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옐로우 카드 5장인가 나왔죠. 그리고 네. 그 확실히 그 조금 더 레벨이 높아지니까 그 심판도 주심도 맞아요. 이렇게 그 경고를 많이 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주의를 주면서 네. 아무래도 고교 축구 같은 경우는 그 주의를 주고 그냥 거의 그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그래서 근데 대학 축구는 바로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판단하더라도 조금 심하다 이런 경우 파울에는 바로 경고가 나가고, 네. 확실히 좀 거치니까 벤치에서도 왜 똑같이 거치게 안 하냐, 왜 그쵸, 이렇게 착하냐, 뭐 거의 뭐 아니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너희 같은데. 뭐 사회복지사가 꿈이니? 뭐 거의 이런 뉘앙스의 말이 이게 나왔다는 거죠. 상지대 코치님이 네.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을. 너희 전과할 거니 그런 네. 그런 아니, 뉘앙스였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거칠게 들어오는데 그냥 허허실실 하고 있느냐. 그렇죠. 정신 차려서 너네도 같이 뭐 파이팅 있게. 네. 부딪혀라. 아, 네, 그렇다고 뭐 쟤네를 다 담궈버려라 이런 거. 부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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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러니까 그 강하게 당하고만 강으로 있지 가야 말라. 된다. 네. 이게 왜냐면 너무 많은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있었으니까 의료팀이 뭐 다 4번 넘게 막 나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의료팀 분들이 이렇게 경기장에 들어왔다가 나오실 때 하시는 말씀을 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 분이 난 작년에 왔을 때는 한 번도 안 들어왔는데 오늘은 벌써 3번째예요. 막 이러시면서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좀 이렇게 격동적인 경기였던 것 같아요. 날이 좀 후반 갈수록 좀 추워졌는데 네. 부상 위험도 사실 좀 더 걱정이 됐던 굉장히 좀 치열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고교 야구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유리그는 전 좀 아쉬웠던 게 고교 축구는 그래도 이 뭐랄까 재래식 전광판인가요? 그 그쵸, 손으로 네네. 하는 그런 거라도 있었는데 유리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광판도 아예 없어요. 없어요? 전광판이었고 플랜카드도 없어요. 그 뭐 예를 들어 네, 뭐, 유리그, 뭐, 2018 네. 유리그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연습 경기라고 해도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가는 진짜로, 사람이. 네네. 다만 인력은 좀 많아요. 그 중앙 사열대라 그러나요? 그쪽에 앉아 있는 이걸 좀 기록하는 분이랑 아래 의료팀은 좀 더 규모가 커 보이긴 하는데 그런 경기 운영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도 저 고교 축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경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네. 근데 유리그 경기였는데 오히려 유리그도 더 경기 운영에 있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횡성 구장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좀 그 경기 운영 자체가 조금은 미숙한 면이 있는 건지 사실 좀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보는데도 그 원래는 그 유리그는 기록이 바로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고교 축구는 좀 시간이 한 며칠 지나야 누가 득점했고 누가 출전했고 나오는데 유리그는 경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올 정도로 기록이 체계적으로 된다는 거죠. 득점 선수나 경고 받는 게. 그렇죠. 그럼 누가 득점했는지 정도는 관중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따로 네. 전광판이 없으면은 네. 방송으로라도 좀 근데 얘기를 방송 해줘야 장비가 될 다 돼 텐데. 있었고. 아니 저는 상지대 이날 경기에서 그 홍정욱 선수가 해트트릭을 한지를 뒤늦게 경기 결과 보고 알았어요. 맞아, 저희도 네. 이 선수. 근데 그리고 저희 경기 끝나고 확인을 해보니까 주심도 기록을 하고요. 그러니까 골을 누가 넣었는지, 그다음에 그 기록실에서도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할 거면은 그냥 방송을 한마디라도 해주면 되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몇 대 몇인지 그냥 중간에 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모르죠. 네. 저희도 뭐 깜빡 놓쳤으면 네. 모를 정도로. 저희가 뭐 경기 시간까지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후반 몇 분인데 이걸 알려달라는 것까지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저희가 처음부터 시간을 보지 않는 이상은 네. 몇 분 됐다고도 모르잖아요. 거의 뭐 해가 지금 넘어가 그림자의 길이 막 거의 이 정도.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서 후반 몇 분인가 이것은 뭐 거의 이 정도가 아닌 이상은 그거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네. 확실히 그러니까 관중이 없어서 그냥 그런 것들을 무심하게 넘어가는지 어떤 관례적으로 네네.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약간 리그 그러니까 자체가. 저는 오히려 그럴수록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져야 일반 관중이 뭐 이렇게 잠깐 오더라도 그거를 봤을 때 더 재미를 느끼지. 사실 우리는 더 이렇게 직관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간 사람들도 그런 경기 운영적인 것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든다면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리그 아니면 유리그 강원 권역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이런 것들은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오늘 아까 고교하고 뭐 유료 얘기를 했던 거는 그만큼 유료를 한 만큼의 서비스 제공받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대학 축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무료로 우리도 들어오니까 뭐 무료로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네 무슨 네 네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그냥 딱 그 정도의 느낌이다. 서비스가 네. 딱 우리가 그냥 보러 간 그런 느낌. 가볍게 보러 간 만큼 정말 이게 시스템도 가볍다 약간. 근데 약간 네. 그런 표현이 적절한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만약에 이 경기를 7,000원을 주고 봤다. 아유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나마 무료니까 우리가 뭐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런 경기를 저는 진짜 한 3,000원, 4,000원만 넘어가도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디테일한 좀 세심한 신경이 써준다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관람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충분히 뭐 보러 가면은 그 정도 정보는 사실 기초적인 거니까 뭐 알려주면 좀 좋을 텐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선발로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고 맞아요, 이미 맞아요. 다 제출은 됐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왜냐면 그 경기 매번 확인할 때 선수 명단을 확인하고 뭐 다른 선수가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경기를 진행해야 되기 저는 때문에 경기 전에 좀 불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그러니까요. 장내 아나운서가 그냥 뭐 그냥 그 정도는 불러줄 수 있잖아요. 사실 뭐 기밀도 아니고 그게 뭐 전광판이 없으니까 그냥 불러주면 그거 적으면 아 누구 나왔네 약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누구야 쟤는 13번 누구야 막 거의 그러니까요. 학부모들만 아는 게임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고교 축구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누가 뭐 저희는 정보가 전혀 없어도 뭐 너쟤 누가 넣네 그리고 사실 계속 언급돼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학교 선수가 그렇죠. 감독님이 학교 선수 학교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니까 아 저 뭐 15번 저 선수는 학교구나 그러니까 저희도 알게 되는 거지만 사실 그런 정보가 없다면 그러니까 근데 정보 제공이 안 되는데 관중도 딱히 많지 않으면은 그렇죠. 네 정말 뭐 저희는 그냥 그래서 번호로만 기억을 그러니까. 하고 나중에 올라오는 기록을 맞아요. 확인해서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좀 관전의 재미를 좀 더하려면은 그런 좀 디테일한 좀 장내 아나운서 말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주는 게 어떨까. 사실 전광판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고교하고 저희 봤을 때는 장내 아나운서가 없었거든요. 전광판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심판이 장내 아나운서였어요. 거의 막 저는 무슨 반칙인 줄 알았어. 대주자네. 너무 대주자 화를 내더라고요. 막 아니 대주자 왜 들어와? 막 이 수준으로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들어와? 대주자 교체됐다는 거를 기록원에게 알려. 대주자. 대주자. 대주자 왔어요 정도로 했어도 됐을 말을 대주자 거의 장내 아나운서 역할을 했습니다. 관중들 깜짝 대주자 들어간 거야 이 정도. 제 대주자다. 집중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 게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의 아니게 아주 뭐 그런 식이었는데 전광판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전광판이 없다면 장내 아나운서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번 주에 말씀해 주시기로는 그 상지대 경기 했을 때는 뭐 골 누구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저는 상지대에서 관전했을 때는 해주셨잖아요. 장내 아나운서가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었거든요. 누가 득점했다. 근데 왜 횡성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음 올해 운영위원이 바뀐 걸까요? 아직 체계가 안 잡힌 걸까요? 그 좀 몇 경기를 더 보고 판단해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이 부분은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아쉬웠습니다. 횡성에서 벌어진 경기. 아마 횡성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경기를 할 것 같아서 저도 느낌은 약간 그럴 것 같아서 네.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좋은 관전 문화를 만들려면은 관람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왔을 때 준비를 하면 이미 늦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왔을 때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부분은 뭐 물론 저희도 그 좀 더 경기를 보긴 해야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한 발짝 앞서는 행정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기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더 아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콘텐츠를 좀 더 잘 살릴 수 있는 건데 역시 축담 야담이 좀 거기에 어떤 분발해야겠다. 역할을 좀 네. 함께 손을 잡고 축구협회 어쨌든 맡겨만 주신다면요.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럼 어쨌든 이 콘텐츠를 좀 잘 살렸으면 하는 앞으로 저희도 계속 보러 가겠지만은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네 그렇습니다. 뭐 축구 에디터로서 뭐 재연이나 고언 정도 좀 해주신다면 이 대학 축구의 마지막으로 일단 못 봐서 너무 아쉽고 네. 근데 대학 축구 얘기 들어봤을 때 네. 일단 고교 축구랑 비교해서도 약간의 더 재밌었다고 하시니까 저도 한번 언젠가는 보러는 가야 되는데 제가 평일 시간이 참 빼기가 어렵네요. 빼셔야죠. 그럼요, 당연히 빼긴 하겠죠. 당연히 빼셔야죠. 그리고 저는 이 대학 축구 얘기를 들으면서 네. 고교 축구에 더 기대되는 점이 떠오른 게 있는데 네. 이 메탄고가 얼마나 잘할까에 대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냐면 메탄고는 이제 프리시즌이나 동계 훈련을 가면은 대학 팀이랑 연습 경기를 하거든요. 아하. 우리 고교 레벨에서는 우리의 적수가 없다. 너무 압도적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메탄고는 그러면 진짜 얼마나 잘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네요. 네. 근데 확실히 그 고교 축구랑 비교했을 때 전술의 레벨이 한 2단계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고교 축구를 직관을 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포메이션이 4-3-3인가 4-4인가 이게 막 헷갈렸잖아요. 네. 근데 대학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명확하게 좀 구분이 돼 있었고 또 그 명확하게 구분된 전술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패턴 플레이도 있는 것 같고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상지대학교가 코너킥 찬스가 있었어요. 근데 코너킥 찬스가 있었는데 선수들이 다 골대, 그러니까 그 코너킥 차는 쪽으로 다 몰려서 골대 앞에 다 옹기종기 모여 있더라고요. 막 한 군데. 그래서 이제 킥을 차려고 하니까 그 골키퍼 시야를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 다 밀집을 해서. 근데 한 선수가 좀 크게 돌아가면서 코너킥을 길게 차준 거예요. 그 선수한테. 네, 그런 세세한 좀 전술의 차이, 그런 지점들. 네, 아니면은 아까 그 상지 영서대가 초반부터 이렇게 두터운 수비진을 갖추니까 바로 중앙에서 그 공격 전개를 한다기보단 윙으로 빼서 공격 전개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근데 오히려 그 골이 많이 기록되고 후반전에 넘어가니까 좀 중앙이 약간 중앙의 압박이 약해지니까 오히려 그때부터는 중앙에서부터 공격 전개를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 전술에 대한 저는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공부가 많이 된다, 공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보는 재미인 것 같아요. 앞서 코너킥 그리고 팝포스트 코너킥 전략은 제가 FM에서도 많이 쓴 전략입니다. 아, 그게 그 팝포스트 코너킥이라는 전략이. 아니 원래 이렇게 아니 그냥 한 소리. 제가 그 이게 아니 그 좋은 전략이란 걸 좀 팁으로 알려드리는 약간 겁니다. 제가 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고교 축구를 저희가 셋이서 같이 보러 갔을 때 고교 축구 선수들이 코너킥을 찰 때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들잖아요. 네네. 이게 보통 내가 공을 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들면은 너는 어떻게 움직여라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신호죠, 사실. 네, 신호. 번호로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을 두 개 들면은 뭐 바깥으로 돌아라, 아니면 하나만 들면은 안으로 붙어라, 뭐 이런 패턴 플레이가 약속이 돼 있어야 되는데 고교 축구 선수들은 나 공차할게. 나 찰 거야, 나 지금 찬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게 정말이에요, 근데? 거의 그런 그냥 거 계속 같아요. 5번 쓴 거 아니에요? 아니요, 똑같았어요. 그냥 리버풀도 계속 5번만 하거든요. 이거 하고 한 손 들고의 차이가 그게 리버풀은 없었어요. 왜 그런가요? 정확히 20번 차도골 못 넣는 리버풀 그리고 같은 거 또 아니었어요? 아쉬웠던 게 네. 이제 그 스로인에서 빠져나오는 그 세밀한 플레이가 좀 저도 아쉬웠던, 말씀을 하셨었죠. 그때 네. 말했던 그 추천고가 그래서 그래도 저 친구들은 세밀한 플레이를 할 줄 아는구나라는 걸 생각했었는데, 그 대학 축구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세밀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 잘 나오겠죠. 대학은 또 아무래도 또 기본기도 고교 친구들보다는 더 뛰어날 테니까. 그리고 또 네. 프로가 더 눈앞에 있으니까 프로 그쵸, 레벨에 프로에 더 도달해 거의- 있어야 되는 네, 상황에서. 거의 근접한 선수들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대표팀에도 뽑힐 수 있는 선수들이고. 네, 그렇죠. 그렇죠, U20이나 U23 선수들. 그래서 이제 다른 권역 경기도 좀 궁금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아요. 강원 이런- 권역이 네. 사실 비교적 그렇게 아주 경쟁력 있는 권역이라고 그렇죠. 보진 않잖아요. 유리그 전체 판도를 봤을 때 뭐 고교 축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정말 말씀하신 대로 메타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 이번에 개막전이었던 연고전 2, 3, 4. 모연전이 펼쳐졌던 네. 네, 그냥 연대가 네. 홈이었으니까. 네. 연고전 네. 어쨌든 연고 고연. 또 둘이 두 번을 반복할 연고고연과- 필요는 네. 아무튼 뭐- 연고전에서 과연 어쨌든 네, 그 그런 친구들. 경기들 하리지만은 진짜 어떤 네. 경기력 이런 것도 네. 좀 궁금하다. 맞다. 하리즈만 골 넣었나요? 골 넣었어요. 넣었어요. 아, 그래요? 네. 과연 그는 세레머니를 했을 것인가? 약간 독수리 세리머니 독수리 세레모니, 이렇게 날개 펼치는 세레모니를 하긴 했는데 아, 그래요? 그리지만 세레모니는 안 한 거야. 대한축구협회 네. 기사에 따르면은 연세대 관중들의 엉덩이를 들썩이게 하는 세리머니였다. 아.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갔어요. 근데 약간 하승우 골이. 선수도 스타성이 있어요. 아까 뭐 박민석 선수 얘기했듯이 그렇죠, 사실. 확실히 스타성 있는 선수예요, 그 선수. 그리지만 세레머니를 네. 한다는 것 그게 자체가. 좋은 거죠. 아, 좋아요. 네. 대표팀에서도 어쨌든 네. 뛰는 선수고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는 아직 그러니까 좀 아직 대학 선수들이 이렇게 완전히 그래도 준 프로 정도 됐는데 아직 뭐 신입생들이 좀 섞여 있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막 엄청 인상적인 선수는 거의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상지대가 아무리 그래도 1권역에선 가장 강한 팀으로 꼽히는데 그런 팀 관동대와 네, 함께. 안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뭐 피지컬적으로 봤을 때 저 선수는 당장 프로 가서도 뭐 밀리지 않겠다라고 좀 느낌이 드는 선수는 그렇게 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은
약간 아쉬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런 지점은 그런 지점이 좀 더 보였던 것 같아요. 올해 어쨌든 좀 상지대 전력도 우리가 처음 본 거잖아요. 개막했을 그쵸. 때. 어쨌든 작년하고 좀 달라진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좀 네네 맞아요. 다른 권역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비교해보면 앞으로 좀 표본이 네. 쌓이면 우리가 좀 더 보는 눈도 좀 더 체계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이게 그쵸, 대학 이게 축구의 좀 더- 평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맞아요. 앞으로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대학 야구가 개막을 하지 않습니까? 아, 네 맞아요. 여러분 드디어 네. 비밀에 쌓이고 베일에 쌓였던 네. 대학 야구의 정보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아, 네. 저도 너무나 기뻐가지고 킥비 문서가 아니었군요. 네 이게. 극비 문서는 아니었다는 사실에 아. 개막 바로 일주일 거의 앞두고. 네 극적 공개. 와우. 네 거의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정보를 보자마자 저는 거의 한숨과 거의 갑분싸. 네 큰일 났다. 왜냐면은 작년에는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에서 경기를 많이 했어요. 네. 네. 뭐 원주 옆이다 보니까 좀 내심 기대를 했죠. 횡성에서 하면은 그래도 경기를 많이 보러 갈 수 있겠다. 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봤죠. 근데 좀 익숙치 않은 이름들이 보인 거예요. 작년에는 보지 못했던 네. 이름들이 왜 보이지? 하고 봤는데 올해 대학 야구 리그가 펼쳐지는 구장이 총 5개 구장이에요. 근데 그중에 보은 구장과 기장 구장을 제외하고는 다 새로 이제 추가된 구장들인데 여수, 네, 순천, 네, 그다음에 광주. 이번에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경기장들을 많이 배정을 했더라고요. 완전 그래서- 남부로. 아. 네, 거의 완전 남부예요. 그러니까 기장도 부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남과 영남 네, 4개 구장이 몰려 있고요. 끝과 끝이네요. 네, 그나마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구장이 충북 보은. 보은에 있는 구장입니다. 네, 거의- 저희가 있는 원주에서 보는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 아이고야. 어쨌든 여수보단 낫죠. 그쵸. 그럼요. 여수는 뭐 방향 4시간 반에서 5시간. 기약할 수가 그런 거보다 없습니다. 훨씬 뭐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어쨌든 다음 주에 보은에서 네, 그래서 펼쳐지니까. 저희가 개막은 한번 보러 가야 되기 그나마 때문에 보은에서 했을 때 네. 한번 보고 좀 감을 익혀야 되니까요. 좀 축담야담 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우리나라가 작다 하지만 너무 커. 사실 너무 큰 것 같아요. 아니,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6시간씩 걸리는 나라가 뭐가 작은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래도 뭐 많이 비행기 타고 좋아진 거죠. 네. 그쵸 많이 좋아진 거죠. 예전에는 뭐 아니, 하루 이- 안에 못 갈 수도 있었는데. 중국 아마추어 다루는 매체들은 죽어나요. 이거 잘못하면. 그거는 상하이 하나만 널어도 힘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상하이 하나가 한국. 상하이 상강이랑 상하이 선화랑 경기에도 그래요. 보기 힘들어요. 못 봐요, 못 봐요. 네. 힘듭니다, 힘들어. 아무튼 네. 네. 저희는 그래서 보온으로 돌아가기 갑니까? 전에 네. 네, 3월 마지막 날 보은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은 가고 매주 이렇게 뭐 고교 축구, 고교 야구, 대학 축구, 대학 야구 이렇게 다 보면서 아예 그냥 싹 다 한번 우리가 평균적인 어떤 그런 감을 좀 그쵸. 익히면서 아무래도 콘텐츠, 저희가 네,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네, 만들면 이렇게 직접 확실히 글로 본 것과 직접 보는 게 느낌이 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좀 더 무리해서라도 좀 더 이렇게 초반에는 직접 보러 좀 많이 다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대학 야구가 축담 야담을 전국 전국화, 일주를 전국구화 네, 하는. 전국구화 강제 전국구화 네. 시키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은 아유, 있지만 근데 그게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는 게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죠. 그럼 네. 저희 31일 날 그러면 저희 인스타를 좀 보시면 저희가 그렇죠. 거기 보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인스타 깨알 홍보도 이제 네네. 좀 하면은 그렇죠. 인스타 좀 봐주세요. 많은 분들. 네. 근데 뭐 홈페이지 주소는 다 나와 있으니까요. 네, 인스타에 그 축담 팟빵 야담 계정 검색하시면, 참고하시면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네. 어쨌든 다음 주에 팟캐스트는 또 대학 야구 얘기, 직관 얘기를 좀 하게 네. 되겠군요. 오늘 고교야구, 대학 축구 얘기를 해봤습니다. 횡성에서 목동까지 우리 에디터들끼리 엇갈린 엇갈린 직관 후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죠? 엇갈릴 일 없이. 엇갈릴 일 없어요. 엇갈릴 일 없습니다. 다음 네. 주에는 우리 다음 주에는. 셋이 아주 공통 의기투합해서 아주 멋진 또 직관 후기 나누면서 대학 야구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는 시간, 네. 그렇게 완전체를 한번 만들어보는 네 종목의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또 찾아뵈야겠죠? 다음 주 4월의 첫날
그렇네요. 그쵸? 4월 네, 첫날 4월 어. 첫날 맞죠? 네. 4월 어느덧. 맞아요. 어느덧. 어느 저희가 팟캐스트 방송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맞춰보시죠. 맞춰보시죠. 이 어쨌든 팟캐스트 방송은 올라가긴 할 걸까요? 저희는 어쨌든 일단 뭐 4월 1일 네 일요일 뭐 맞춰보시고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네. 뭐 이렇게 어쨌든 대학 야구 얘기를 하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죠. 네. 네, 그래요. 저희는 맨날 뵙고 그렇죠. 청취자분들은 그때 봬요. 그때 봬요. 일주일 네. 동안 또 자주 들어주시고 네. 많이 들어주시고 다시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같이 들어주시고 같이 팟빵 들어주시고. 이번에 네. 20위 안에 한번 들어가게 해주시고 네. 네. 어쨌든 일주일 동안 또 무탈하게 또 네. 축담야담 좋은 소식으로 또 들고 올 수 있기를 다음 주에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일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우재 김정호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